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18년 1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정유면체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그릇 밑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직 방향 평균 힘의 크기를 P라고 하면 한 측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평 방향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고요. 우선은 이렇게 그릇이 있고 여기에 지금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여기 빨간색 선생님 칠한 빨간색 부분을 P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 전체가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부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마 L 3승이 될 것입니다. P는 감마 L 3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P는 이제 감마 L 3승이 나왔죠. 수직이 누르는 힘이니까. 그 다음 뭡니까? 측면이 받는 힘입니다. 측면이 받는 힘. 이번에는 측면이 받는 힘. 측면이 받는 힘 선생님은 F라고 하겠습니다. F. 근데 어떤 힘이냐? 문제를 보면 평균 힘이랍니다. 평균 힘. 평균 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당연히 힘이 작을 것이고 밑에는 힘이 가장 클 것입니다. 평균은 몇이냐? 중간을 얘기했죠. 중간. 자, F는 평균 힘은 자 2분의 L을 넣어야겠죠. 일단 감마를 넣어주고요. 높이는 평균이기 때문에 이 0인 부분과 L 부분의 평균은 2분의 1이죠. 2분의 L이고 면적은 L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평균이기 때문에 1 감마 L 3승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P가 감마분의 L 3승을 했기 때문에 반인 0.5 P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만 받는 N은 0.5 P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평 방향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 가장 가운데 높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이펀에서 마찰 손실을 무시할 때 사이펀 끝단에서의 속도가 4m/s이기 위해서는 h가 약 몇 미터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고요. 유속을 묻는 거면 물의 높이에 의한 유속을 묻는 것은 보통 토리첼리의 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V는 루트 2GH고요. 관련된 이제 값들은 기호에 의미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해설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선생님 H 그래 유체의 높이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유체의 높이가 보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죠. 뭔가 숫자가 높이가. 무엇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기준은 어디로 잡냐? 토리첼리 식에서의 물의 기준 높이는 바로 이 수면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즉, 요 H, 이 H가 바로 토리첼리 식에서 유속에 해당되는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높이를 묻고 있죠. 그런데 H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VG급이 되고요. 왜냐면 얘기했죠. 여러분들 H 다행히 이 H를 기준으로 유속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H 관련된 식으로 고치면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G는 중력가속도죠. 9.8 정해진 값이고 V는 유속이죠. 4제곱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넣어주면 계산을 두드려보면 약 0.816m가 나온 거고요. 이제 보기를 보면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1번이 0.82m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펀의 끝단에 의한 유속은 수면을 기준으로 잘라서 수면에서 사이펀 끝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H를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펌프에 의하여 유체에 실제로 주어지는 동력은 단 LW는 동력, 감마는 물의 비중량, Q는 토출량, H는 전량정, C는 중력가속도이다 라고 나와있고요. 선생님 미리 펌프의 수동력 공식은 적어놓았습니다. 적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보기에 보면 분모가 들어가 있죠. 분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공식에 나왔던 그 단위들이 아닌 다른 단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의 특징이고요. 우선은 식은 이렇죠. 단위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책에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식을 한번 더 적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적어준 걸 선생님이 얼핏 적어 주자면 자, 여기서는 공식이 킬로와트, 여기는
kN per 미터 상승초, 여기는 미터 상승 per 세크, h는 미터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거랑 조금 다른 부분은 체크를 하자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다르죠. 그럼 여기를 kN per 미터 상승을 kN per 삼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자면 감마는 1000분의 감마를 써줘야겠죠. 왜냐면 문제에서는 뉴턴 퍼 미터 3승이 적혀있지만 공식에서는 킬로 뉴턴 퍼 미터 3승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터 3승 퍼 미닛을 미터 3승 퍼 세크로 고쳐줘야겠죠. 이거는 또한 1분은 60초죠. 그래서 60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 Q를 60분의 Q로 해서 단위를 환산해줘야 됩니다. 양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미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기 좋게 고치면 하나로 모아주면 감마 QH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위 환산을 따로 할당해서 풀어놨을 만큼 역학에서는 단위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풀어보시면서 끊임없이 선생님이 적어놓은 단위 환산 부분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지름 0.4m인 관에 물이 0.5 세제곱미터 per sec로 흐를 때 길이 300m에 대한 동력 손실은 60kW였다. 이때 관마찰 개수 F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선생님이 필요한 공식은 다 적어놨습니다. 미리 요량의 공식, 동력 손실 공식, 손실수도 공식을 적어놨고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관마찰 개수를 구해야 되죠. 관마찰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건 결국은 뭘 사용해야 되냐? 요거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요 F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손실수도 공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라고 한다면, 그죠? 손실수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손실수도는 여기 동력 손실의 공식을 통해서 손실수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이 없냐? 고 한다면, 유속도 없습니다. 유속. 그렇죠. 여기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하면, 여기 유속이 없습니다. 유속. 유속은 어디서 구하냐? 여기 유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속은 이렇게 유량의 공식에서 구하면 된다. 여기 있죠? 유량의 공식에서 구하면 된다는 거 확인하고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무엇을 구하냐? 유속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속. 일단은 유량 관련된 식을 적어주고요.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V는 A분의 Q. A는 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던 4분의 파이 D 제곱. 분모에 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자도 분수로 바꿔주고 안쪽에 끼리 곱한 것들은 분모로 그래서 파이 D 제곱. 그쪽을 바깥쪽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준 거는 분자로 해서 4Q 라고 정리를 해주고 값을 넣어보면 자 파이 D는 0.4m라고 친절하게 미터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0.4 제곱 4 곱하기 Q는 0.5 세제곱미터 per 세크. 이것도 친절하게 단위를 맞춰서 나왔네요. 이렇게 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네, 약 3.98 미터 per 세크가 나옵니다. 네,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해야 됩니까? 이제 손실수도를 구하겠죠. 손실수도 H, V. H는 무엇으로 구하시냐? 여기 동력 손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동력 손실식을 우선 적어주고 감마 QH 적어주고 이를 손실수도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감마 Q분의 P다. P는 손실이기 때문에 60을 적어주고요. 킬로와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따로 1000을 곱하지 않고 감마를 9.8로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마를 9,800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60kW를 6만으로 1000을 곱해줘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하면 되고요. Q는 0.5를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풀어보면 계산기를 뚫어보면 약 12.24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구했죠? 그러면 마지막 뭘 구해야 되는가? 감마찰 개수, 문제 없는 감마찰 개수를 구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관련 식을 적어주고요. 손실수도의 식이라고 하고 바이스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풀다 보면 뒤에 명칭을 적어놓은 데도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손실수도의 식을 이제 F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 F는 LV 제곱분의 EGD H가 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L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길이는 300m. 300이고요. 요석은 위에서 구한 3.98 제곱. E는 2로 써주고 G는 중력 가속도죠. 9.8. 이거는 정해진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는 0.4. 지름이죠. H는 여기서 구한 12.24.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약 0.0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들어가서 0까지 넣어줄게요. 계산기 뚫어보면 0.0201934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0.020까지 적어주고요. 문제를 돌아와서 문제를 보면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 수준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생님 적어준 대로 스텝별로 푸는 연습을 해놓으셔야지 필기를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더불어서 실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가 더 필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문제 푼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비중 0.92인 빙산이 비중 1.025의 바닷물 수면에 떠있다. 수면 위에 나온 빙산의 최적이 150 세제곱미터이면 빙산의 전체 최적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수면에 떠있다고 하면 부력을 또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빙산이 있고요. 여기 공기가 있고 여기 물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닷물인데 특히 바닷물의 비중은 바라고 적겠습니다. 1.025고 빙산의 비중은 0.92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빙산이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의 면적은 150제곱미터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이 칠한 빙산의 전체 무게를 묻는 것인데,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전에 부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부력이 뭐냐? 부력이 뭘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목욕탕에서 물이 넘쳐서 보면서 유레카라고 하면서 달려나갔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부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죠. 무엇이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큼 이 부피만큼 부력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부력이 이렇게 이 빙산이 물에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물을 밀어내기도 하지만 물도 동시에 그 물체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요. 부력은 어떻게 구하냐? 부력은 여기 해당하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부피에 관련돼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력은 어떻게 구하냐? 부력은 물속에 잠겨있는 이 부피에 관련돼서만 부력을 구해주는 것이다. 이 부피에 관한 힘만 부력에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냐? 물체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당연히 여기 전체의 빙산의 무게를 공기 중에서의 빙산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부력이 떠있다는 것은 이 부력의 균형과 물체의 무게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식을 정리해보면 결론은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 공기 중에서의 빙산의 무게와 지금 부력의 무게는 균형을 이뤄서 일부는 떠있고 일부는 잠겨있는 안정된 상태로 주어져 있다. 요 식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풀이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무엇을 구할 거냐? 빙산의 무게를 문제 구할 것입니다. 빙산의 무게는 당연히 공기 중에서 있겠죠? 공기 중에서 선생님 말했습니다. 공기 중에서 빙산의 무게라는 건 이 나와 있는 부분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의 무게. 이 전체 빙산을 공기에 빼놔서 공기에서 무게를 쟀을 때 빙산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 빙산은 식은 적어놨으니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여기 적어주면 먼저 적어주고요. 빙산의 비중은 0.92라고 했기 때문에 0.92를 적어주는 것이고요. 밀도는 물의 밀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rho W는 여기가 합쳐서 빙산의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빙산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에 빙산의 비중을 곱해준다. 물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물의 밀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000입니다. 1000. 물의 비중량도 외워주셔야겠죠. 물의 비중량은 9,800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800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킬로로 주어져 있으면 9.8로 쓰기도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V는 몇입니까? V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잠긴 부피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부 나온 빙산의 최적 나온 데는 1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G는 9.8 중력과 속도죠.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이거 세우는 게 힘들다. 그럼 V 전체라고 식을 세워준 다음에 이렇게 V 잠긴 닭이 150으로 변환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결국은 W 빙산은 9016 V 잠긴 닭이 위에 잠기지 않는데 150이라고 무게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구했냐? 이제 부력을 구해야겠죠. 부력 FB. 선생님은 W 부력이라고 나타내는데 그냥 선생님은 여기서는 FB라고 하고 풀어볼게요. 어차피 기호는 기호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W 웨이트라고 얘기하죠. 웨이트에 의한 부력을 부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여기 적어놓은 FB 같은 경우에는 보얀시 포스라고 해서 부력을 영어로 하면 보얀시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FB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FB라고 할게요. 그래서 또 앞에 부력의 공식을 확인해서 적어보면 여기서 S는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부력은 액체에 띄워주고 있는 액체의 비중량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S는 바닷물의 비중을 1.025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어져 있고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의 비중량 곱해져 있는데 물의 비중량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9,800이라고 기억해주세요. 9,800 물의 비중량은 9,800 물의 밀도는 1000 기억해주고 여기는 V 잠긴 부피에 대한 물이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잠긴 부피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45 V 잠긴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관계식이 세워졌죠? 요 두 개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W 빙산과 FB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력과 지금 빙산의 총 무게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은 떠있고 1번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같지 않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아예 떠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넣어준 WB는 9016 V 잠긴 더하기 150이고 부력은 1045 V 잠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풀어보면 V 잠긴은 결국 몇 나오냐? 약 1314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V 잠긴은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1314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 문제에서 뭘 묻고 있으니까 빙산에 전체 최적을 묶고 있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V 잠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 자, V 전체는 V 잠긴 더하기 150이기 때문에 1314 더하기 150 그래서 1464 세제곱미터가 정답이 된다는 거.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푸시면서 요런 실수 많이 하겠죠. 값을 구했다. 신난다. 해서 보기 1번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계산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 소방유체역학 2018년 1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